선수가 10개 있으니까 하루에 그 11만 원밖에 못 벌어들이지 않았느냐. 아마 회사에서는 이제 뭐 대출 1순위가 아니냐, 언제 쫓겨날지 모른다, 그런 압박감이 좀 있죠. 이 사람 내보내고 싶다면요, 저성과 되는 업무를 줘버리면 끝이에요. 새벽 5시 30분 서초구 KT 연구개발센터 앞이 소란하다. 출근 시간은 아직 멀었는데 차량들이 줄지어 정문으로 들어섰다. 그런데 정문을 통과하려던 누군가를 청원경찰이 막아섰다. 무슨 일일까? 아니, KT 주주총회가 있어서 왔는데요.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저희 주주들은 이제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회사 총경들이 일정한 시간 이전까지는 저희는 막아요. 저거 어디 갔어? 잠깐만요. 같이 들어갑시다. 같이 들어가요. 같이 들어갑시다. 우리 사주를 가진 KT 민주동지회 주주 등 30여 명은 들어갈 수가 없었다. 그렇다면 통과하는 이들은 누굴까? 사측은 출근하는 센터 직원들이라고 주장했다. 이게 다 직원들이냐고. 아, 이거 사진 찍어, 이거 누군지. 사장님 무슨 직원들이 이렇게 많아? 아, 여기서 찍어. 아이 정말 한두 번 당해 우리가. 나도 뭘 알아? 나도 지금 있어. 나 이렇게 여기 일반 주주는 8시부터 입장이 가능하다지만 청경들의 빗장 수비는 사람을 가려 열리고 닫혔다. 우리 사주 고유 확인서도 무용지물이었다. 나 여기 수석연구원 출신이야. 비켜. 내 차야 여기 있어. 너 밀었다가 죽여버린다. 폭언과 몸싸움도 서슴지 않는 청경들은 누가 KT 민주동지회 측 주주인지 이미 파악하고 있는 듯 보였다. 왜 지주의 몸에 손을 대는 거예요? 불과 이따가 1시간여 사이 황창기한테 얘기할 사측이 거예요. 연구센터 직원이라고 말한 100여 명이 들어갔다. 지주를 인간 이하로 지금. 그들은 하나같이 주주총회가 열리는 강당 쪽으로 향했다. 별 제지 없이 들어가는 사람들에겐 무슨 비표라도 있는 것일까? 요것 좀 보여주세요. 요것 좀 출입증 362번. 출입증이 따로 있다고. 따로 출입증이 있어요. 나는 그냥 보여주고 들어가는 거야. 지금 출입증이 있어 지금. 3번. 또 75번. 네. 57번. 서로 다른 번호가 매겨진 빨간 출입증. 그걸 보여주는 이들은 정문을 통과한다. 아침 7시 무렵 출근하는 진짜 직원들이 나타났다. 연구원 신분을 밝혔지만 그들에겐 빨간 출입증이 없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확인할 길이 없어서. 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직원들인데? 연구원이에요, 거기. 연구원분이시죠? 네? 여기 근무하는 사람. 저희도 안 들어버려져, 이렇게. 나 참나. 직원들인데. 아니, 직원들을 안 들어버려져, 직원들을. 안 들어보네, 그래서 지금 못 들어가고 있어요. 네? 들어가시면 알겠지만 앞에 좌석 다 차지해가지고 상권도 안 하는. 오늘은 그래가지고 늦게 와가지고 자리 못 잡는다 그래서 일찍 와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했더니 역시 마찬가지라는 얘기. 필요한 사람들만 딱 선별해가지고 들어가고. 이게 지금 몇 년째 지금 내 집에를 내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꼬박 3시간을 정문 앞에서 기다리던 민주동지회 주주들은 8시가 넘어서야 입장할 수 있었다. 첫 번째 글로벌 기가 스토리가 방글라데시 주총이 열리는 400여석 규모의 강당. 좌석은 이미 꽉 차 있었다. 무대 앞쪽으로 다가서지 못하도록 통로는 안전요원이 지키고 섰다. 정기 주주총회 의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이사 정창입니다. 지금부터 주측에서 KT 주주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회순에 따라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KT그룹은 고객 중심의 소통, 협업, 인파먼트를 체질화하며 주주총회는 앞쪽과 뒤쪽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높였다. 대단히 노력을 해봤습니다. 황창규 의장 이하 전 임직원들께서는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시고 올 한 해 한 단계 더욱 성장된 KT를 만들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연습 많이 했네. 이번 재무제표는 전년 대비 크게 개선되었기 때문에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주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따라서 본 주주는 1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처리하는데 적극 동의합니다. 다른 의견이 계신 분 손 들어주시죠. 충분히 논의가 된 것 같습니다. 주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주요 안건에 대한 의결은 마치 정해진 각본이라도 있는 듯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황창규 회장이 의견을 물을 때마다 앞줄 주주 수십 명이 일제히 손을 들고 일어섰다. 그리고 이어지는 발언. 원안대로 처리하는데 적극 동의합니다. 원안대로 승인할 걸 강력히 제청드립니다. 원안건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들어보세요. 이 박수가 진짜 박수인가? 대표이사 회장이 추천하고 이사의 동의를 얻은 사내이사 허위 박수입니다. 임원문 씨와 구윤모 씨입니다. 민주동지회 측 주장대로 주총에 누군가가 동원됐던 걸까? 취재진은 주주총회 당일 먼저 들어간 직원 주주가 있었는지 등에 대한 인터뷰를 요청했다. 사측은 주주가 아닌 진행 요원, 행사 준비 인원이 미리 입장했으며 일부 좌석 확보가 있었지만 일반 주주의 좌석 또한 충분했다는 서면 답변을 보내왔다. 총 참석을 통해서 소액 주주로서 참여를 해왔던 것이고 또 하나는 아까 얘기했듯이 노동조합이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기도 합니다. 일반 조합원들이 주주들이 직원 주주들이 주총장에 참석을 해서 KT 경영의 난맥상 불법 경영의 문제를 또 노동자들의 노동인권의 문제를 직접 최고 경영진에게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참석을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 업무지원단은 해체하고 그 소속된 적재적소에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부서에 배치해라라고 저희는 주장하려고 했던 것이고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셋업박스 회수하러 전화 좀 드렸어요. 네네, 감사합니다. 고객님 바로 찾아가겠습니다. 입사 20년 차 이우현 씨. 그도 KT 민주동지회가 해체를 요구하는 업무지원단 소속이다. 경기도 광주, 서울 강동구 등을 돌며 해지 고객의 모뎀을 수거하는 것이 그의 업무다. 하루 종일 혼자 운전을 하며 수거한 모뎀의 개수는 곧 업무 평가로 연결된다. 많이 하면 10건 정도, 더 많이 하면 이제 11건 정도 했는데 그래도 오늘은 이제 했는데 같이 해봐야죠. 그래도. 이거 여기다 이제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강동전화를 이제 반납하는 거죠. 여러 개가 있구나. 네, 이거 참. 이제 분당전화국에서 한 17년 동안 제가 영업 업무를 좀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업무 실정도 상당히 많이 거뒀었고. 10몇 년 동안 해왔던 일을 갑자기 이렇게 회사에서 바뀌었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회사 측으로서는 제가 개인적으로서는 상당한 손실이라 생각 좀 들어요. 저는 제가 그 맡고 있는 업무에 있어서 특히 이제 그 영업 업무만큼은 제가 열정을 갖고 했었거든요. 사람 상대하는 일이 즐겁다는 이우현 씨는 천생 영업맨이었다. 여기에 아파트 단지나 기업 단위의 굵직한 계약을 성사시키는 등 실적도 좋았다. 그 챔피언 인증서라 밑에 제일 많이 잘한 사람이 이제 금장. 그러면 팀에서 이제 또 지사 전체적인 걸로 해가지고 받았기 때문에
지사 내에서 몇 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받은 사람이 많지는 않았어요. 이거 받으실 때는 뿌듯하셨겠어요. 그래도 객관적으로 남한테 표현할 수는 있었잖아요. 우리 팀이 이제 평가가 이제 그 사장 표창도 받았다는 걸 나온 거거든요. 이때가 2010년도에 국가는 D 받은 거죠. 진짜 DFDD 맞기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좋았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석재 회장 들어서부터 아주 안 좋았던 거죠. 전임 이석채 사장 체제가 들어서고 자신이 노조 지부장에 출마하던 즈음부터 4년 연속 업무 평가는 하위 등급이었다. 듣기비란 게 있잖아요. 제가 이거를 2009년도 문서를 지금까지 2010년도 문서를 지금까지 이런 거 다 파일을 다 모았다는 것 자체는 뭔가 좀 분위기가 조금 틀린 걸 느꼈어요. 제가요. 회사 측에서 저를 관리하는 게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런 거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하나 쭉 해가지고 국가 이의신청해야 되겠다 했는데 이의신청을 했어도 뭐 무용지물 컷으로 돌아갔죠. 2011년, 13년 두 번 고과 이의 신청을 회사에 제기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기도 했고 지난 2009년부터 성과 연봉제가 실시되면서 등급에 따라 연봉도 낮아졌던 까닭이다. 하지만 두 번 다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리고 2014년 명예퇴직 대상자가 됐다. 이런 얘기는 못 들지 모르겠는데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저도 퇴직하고 싶었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도 큰애가 지금 31이고 둘째가 29이고 이제 아들 녀석이 이제 23인데 이제 군대가 있거든요. 근데 애들 다 뒷바라지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살고 있는 데 있어서도 활동 많이 하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그 부채도 있고 그러니까 계속 전 다녀야지 된다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이후 현 씨가 명퇴를 거부한 2014년 무려 8,300여 명의 동료가 회사를 떠났다. 국내 단일 기업으로서는 사상 최대 규모의 인력 구조조정이었다. 퇴출을 막는 데 힘을 쏟아야 할 노동조합은 사측의 대규모 명퇴 방침에 조합원 동의도 없이 밀실 합의했다. 취임 직후 황창규 회장의 인력 퇴출 명분은 적자였다. 그렇다면 그해 KT 주주 배당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2013년도 연간 보고서죠. 3,923억인데 1,951억을 황창규 회장이 완산했다. 팩트죠? 네? 그러니까 일반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결국 빚을 내서라도 준다는 얘기죠. 결국 당기 순이익이 안 났다는 건 차입해서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면 계열사를 자산을 매각해서 주든가. 그런 비용을 좀 줄이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자꾸 노동자들을 해고하려고 하고 그 회사에 귀한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을 삭감하려고 하고 본인 이제 경영진들에 대한 임금 삭감 이야기는 진짜 한 번도 없었습니다. 결국 이제 경영진들이나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고통 분담이나 이런 계획이나 그 방안은 전혀 없이 실천은 없이 오로지 뭐 국민들이라든지 노동자들한테 모든 걸 전가시키는. 사상 최대 규모의 명퇴가 있은 한 달 뒤 CFT라는 새로운 부서가 만들어졌고 291명이 발령을 받았다. 경기도 외곽 등 집과 거리가 먼 지역에 급조된 사무실이 만들어졌고 기술직이거나 영업직이던 사람들이 회사 지시에 따라 단순 업무를 하게 됐다. 올해 초 모뎀 수거하는 일에 투입되면서 운전 연수를 받았다는 입사 20년 차 이영주 씨. 그녀도 명퇴 압박을 받았지만 남기로 했다. 그리고 CFT, 지금의 업무 지원단으로 발령받았다. 주차가 제일 어려워요. 지금 주차가 어려워요. 네, 주행하는 거는 그냥 하는데요. 네, 특별한 기술 이런 거 별로 필요 없고요. 운전만 잘하면 전속실에 있으면 엄청 일 잘할 텐데. 통신기술직으로 입사했던 영주 씨는 10년 이상 전화국 전송실에서 근무하는 등 계속 기술 관련 업무를 해왔다. 서울에 그때 150명 뽑았을 때 서울 본부로 들어왔어요. 처음에 뽑혔을 때 기분은 어떠셨어요? 진짜 좋았죠. 한국통신이었어요. 당시는 KT가 아니고 그 공사였어요. 그래서
공기업이라는 게 너무 저는 이제 그것 굉장히 커요. 공기업이라서 들어온 게 너무 크고 그래서 되게 좋았고 신입사원 연수가서도 정말 재밌었고 그렇죠. 나의 생계를 지탱해 주었던 만큼 지난 20년 청춘과 열정을 바친 직장이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퇴출 압박이라고 말한다. 사실 업무 지원단이라는 게 말이 참 되게 우습잖아요. 회사를 다니는데 업무를 하고 있는데 무슨 고객 지원팀도 아니고 업무를 지원한다는 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퇴출시키고 싶었으나 퇴출하지 않은,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명퇴를 하지 않은 사람들과 그다음에 그 KT에서 이제 민주노조 활동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또 KT 새노조에 소속된 노동자들을 다 이렇게 몰아가지고 그냥 만든 퇴출 기구죠. 그 작년까지는 모뎀을 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선 품질 측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선 품질 측정 업무를 작년 1월 달에 하라고 했는데 그 업무 자체를 내 핸드폰에 깔아서 해라.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개인정보가 다 가져가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실제로 앱 설치 과정에 이런 경고문이 떴다.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휴대폰에 저장된 개인 일정을 들여다보고 위치 추적까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래도 난 깔 수 없다. 사업용품을 달라. 그리고 이제 회장님이죠. 저희 회장님한테 메일을 보냈죠.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 모뎀 회수 업무라도 하게 해달라. 저희가 업무가 당시 2개였으니까요. 모뎀 회수하고 무선 품질 했더니 바로 징계가 회장님한테 메일 보냈다는 사유까지 적어가지고 작년에 징계를 받았어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사업용 휴대폰을 지급해달라는 메일을 사측 인사위원회는 CEO에게 보내는 항의성 내용증명 문건으로 판단했다. 회장님은 맨날 메일 보내라고 해요. 소통을 중요시한다면서. 저희는 아니에요. 직원이 아닌 거죠, 저희는. 이영주 씨는 정직 1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핸드폰에 안 깔았다고 징계받는 거는 진짜 이거는 제 개인 신상까지 털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사는 절대 안 된다고 그래요. 근데 그걸 어떻게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걸요. 네, 그런 징계는 정말 최악의 징계죠. 안 깔았다고 징계받는 거. 이영주 씨는 말하자면 사측 관리 대상이었다. 지난 2005년 노조 지부장 선거 출마 이후로 근속 승진에서도 배제됐다고 주장한다. 10년 내내 고과는 최하위였다. 문제는 업무 평가가 공정하지 못할 여지가 크다는 점이다. 고과는 계량과 비계량이 있거든.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계량은 숫자로 딱 나오는 거잖아요. 비계량이 고과 계량이 60%, 비계량이 40%예요. 그러니까 이 40%를 1점을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리 계량을 잘해도 이 사람은 최하위 고과를 받는 거죠. 이영주 씨는 이미 KT에서 저성과자라는 명목으로 직원들을 분류해놓고 징계 등 불이익을 주면서 퇴출 압박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백주이임하면서 회사가 거기다 단협을 넣었죠. 그게 바로 저성과자 해고인데, 그러니까 최하위 고과 2번 받으면 대기 발령을 내고 대기 발령에 가서 교육을 받았는데 그래도 안 되면 이제 해고시킨다는 직권 면직이란 표현으로 썼더라고요. 저희 단협에는 지금 얘기하는 저성과자 해고인데요. 진짜 그거는 저성과자라서 해고하는 게 아니고요. 해고시키려고 저성과자 만드는 거죠. 회사가 업무 자체를 이 사람 내보내고 싶다면요. 저성과 되는 업무를 줘버리면 끝이에요. 지난 2014년 CFT 소속 직원 180여 명은 발령이 절차상 하자가 있고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사측의 발령은 정당한 인사권이란 판결이었다. 정부가 발표한 2대 지침 가운데 우선 공정인사 지침은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 인력 운영과 근로계약 해지 2개 부분으로 이뤄졌습니다. 각 사업장에 극히 예외적으로 업무 능력이 현저히 낮거나 또 근무 성적이 부진하여 주변 동료 근로자들에게 부담이 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며 이 경우에도 해고가 정당하려면 엄격한 기준과 절차를 갖추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해고는 징계 해고와 정리 해고만 가능하다. 그런데 정부는 지난 1월 행정지침을 통해 업무 능력이 낮거나 근무 성적이 부진한 직원을 해고할 수 있는 일반 해고,
이른바 저성과자 해고를 추가했다. 근로기준법에도 저는 반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2대 지침이라고 했지만 이제 거기서 첫 번째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건 이제 저성과자 해고 지침인데, 이 부분 저성과자를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그 지침의 내용은 이겁니다. 저성과자에 대해서는 통상해고할 수 있다. 이게 지침의 핵심이에요. 근데 저성과자는 통상해고할 수 있다는 게 뭐냐면은, 통상해고는 뭐냐, 근로자한테 무슨 신체적 정신적인 어떤 장애나 결함이 있어가지고 도저히 근로계약상 근로체험 노무 제공을 해줄 수 없는 그런 경우에 이제 통상해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문제는 저성과자를 거기에 해당하는 걸로 요렇게 지금 그 지침에서는 이렇게 지금 그렇게 밝히고 나서 그렇게 이제 발표했던 거죠. 이제 문제는. 정부는 해고의 기준을 구체화한 공정해고라고 설명했지만 노동계는 쉽고 값싼 해고라 부른다. 무엇보다 인사권을 쥔 사측과 노동자 간 공정한 평가가 가능하겠냐는 의구심이 크다. 저 성과라고 판시가 되면은 일단은 역량 강화 교육을 시킨다. 그 다음에 다시 업무를 시키는데 그래도 안 되면 경고를 주고 뭐 이런 방식으로 하고, 또 안 되면 해고를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얼마나 단순하고 쉽게 만들어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노동부가 이렇게 앞장서서 고용 불안을 부추길 필요가 있는가? 공정한 해고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공정한 해고가 있을 수가 있어요? 정부와 여당이 이른바 노동개혁법을 강하게 밀어붙인 명분은 민생이었다. 대다수 노동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자본의 그 이익을 위해서 노동자들의 목숨은 그냥 언제든지 내쳐줄 수 있는 걸로 생각하는 게 너무 슬프죠. 노동계약의 3대 요소, 저성과자 해고제도, 임금 피크제도, 그다음에 성과연봉제, 이 세 개를 다 KT에서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다 도입하자마자 취한 것은 박근혜 정부가 입만 열면 주장하는 청년 일자리 창출이 아니고 8,304명의 노동자 퇴출이었습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박근혜 정권이 추진하는 노동계약은 사기다. 저는 이번 총선에서 상당수의 노동자들이 박근혜 정권을 심판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노동계약에 대한 심판이 저는 가장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 27일 여야 3당 원내수석 부대표들이 모여 19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중점 법안 논의를 시작했다. 야당 쪽에 좀 요청했는 법안은 예술전, 노동사법, 사이버 테러 방지법, 소비산업 발전법, 자본시장법, 관세법, 그다음에 계약 구조조정법 이런 법 하는 거죠. 그 부분 한 말 드리겠습니다. 사이버 테러 방지법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19대 국회 또 정쟁을 몰고 끝내자는 의도가 있다고 보여지고,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한 접당은 어떤 형태든지 하지 않을 것이고, 국민들은 20대 총선에서 여소야대라는 선택을 통해 민의를 보여줬다. 이제 국회가 답할 차례다. 19대 마지막 단계에 지금 와 있는데 여전히 이게 쟁점의 이견을 좁히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여야 간에. 그래서 새누리당 측에서 그런 제의가 있었습니다. 그 여야정 협의체와 같이 노사정에서도 이제 대표들이 나오고, 또 각 당의 해당 뭐 정책위 의장이라든지 대표들이, 아니면 환노위 간사라든지 이렇게 모여서 토론회를 한번 갖자. 그 4가지 그 법안들 제출되어 있는데 그 세부 사항별로 토론회를 한번 가져서 거기서 의견을 한번 최대한으로 수렴해 보면 어떻겠느냐. 지침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침을 막을 수 있는 기회를 이제 국민이 만들어줬죠. 저는 국민이 지침을 막도록 적어도 여소야대 국회를 만드는 데 기여했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이제 20대 국회에서 당이, 국회가 지침을 막아야죠. 왜 못 막아요? 지난 10여 년간 좋은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었다. 비정규직이 늘고 해고가 더 쉬워진다면 의자의 개수는 하나씩 사라져갈 것이다. 어느 특정 기업만이 아닌 지금 당신이 앉은 청년 세대가 앉을 의자에 관한 이야기다.